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김광현 대 양현종의 선발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SSG 대 기아의 경기. 어제는 양현종의 선발승과 기아의 승리였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기아의 선발 앤더슨은 마운드에서 내려갔고요. 최지민이 물려받았습니다. 기아가 선취점을 냈지만 SSG가 4회 추격하면서 경기는 역전됐습니다. 6회 초 현재 4대3으로 SSG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키움에게 승리하면서 1위 SSG를 반게임 차로 쫓고 있는 LG. 하지만 키움은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팀의 대결 간간히 안타가 나오지만 득점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7회 초 현재 승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LG가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1대 0입니다. 10연승 도전이 끝난 후 연패에 빠진 3위 롯데. 오늘은 반즈 선발로 두산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진했던 반즈, 오늘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고승민의 적시타와 안치홍의 솔로 홈런으로 타선도 도와주는 상황. 7회 말 현재 3대 0으로 롯데가 3대 0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줄 부상으로 인해 최하위까지 추락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KT는 퓨처스 선수들을 대거 콜업하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선발 소영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4실점하면서 4이닝을 채 채우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4회 1사 만루 상황에서 적시타에 이은 수비 실적으로 점수를 크게 내준 NC. 경기가 역전됐습니다. 5대4로 6회 초 KT가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대 한화의 경기도 보죠. 오늘은 한화 노시환의 날입니다. 4회 투런 홈런, 6회 솔로 홈런으로 한화의 모든 득점을 책임졌던 노시환. 8회 초 현재 2점 더 득점하면서 5대1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나폴리와 마요르카의 친선 경기가 국내 프로축구 K리그 일정과 겹쳐 예정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나폴리와 마요르카 경기가 예정된 6월 10일은 K리그 일정이 있는 날이라며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날 나폴리와 마요르카 경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 윤호영과 수원 KT 김영환이 선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는 윤호영은 지도자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받은 응원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KT 김영환 역시 17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KT는 김영환과 코치 계약을 맺고 내년 시즌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이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36분 먼저 1대 0으로 앞섰지만 후반 22분에 실점하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이로써 두 팀은 18일 맨시티 홈 경기로 열리는 2차전을 통해 결승에 오를 팀을 정하게 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 덴버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간판 센터 니콜라 요키치를 앞세워 피닉스를 118대 102로 꺾고 서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우위에 섰습니다. 이로써 정규리그 1위 덴버는 서부지구 결승 진출에 1승을 남겼습니다. 동부에서는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을 115대 103으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를 만들며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자,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요 경기와 농구 이슈를 전하는 이 시간인데, 오늘은 최근 농구 팬들에게 가장 화제였던 챔피언 결정전 이야기를 그 명승부의 주인공과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2022-2023 KBL 챔피언 결정전 MVP 안양 KGC 인삼공사의 오세근 선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세 분도 어서 오십시오. 저는 그 밖에서 의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그와 박도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박할게요, 오늘은. 오늘 역시 손대범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박재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분은 서로 알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대답이 항상 듣는 거 보면 세 사람이 TV를 통해서 본 걸 알고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세근 선수는 세 분 알고 계세요? 네, 뭐 워낙 오래 뵙고 그쵸. 기자님 네. 또 현일 형도 친하고 네. 재민 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래 해먹은 사람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오세근 선수에게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승은 물론이고 MVP 수상까지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오세근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농구 팬들이라면 다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이번 챔피언 결정전. 뭐 이번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팀 선수들 다 집중하고 헌신해서 경기를 뛰었고 네. 또 상대 팀인 SK 선수들도 정말 끝까지 멋있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챔피언 결정전 다운 챔피언 결정전이었다라는 게 딱 한 줄 평이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정말 치열했습니다. 좀 그 이후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셨나요? 지금 이제 휴식 기간인데 네. 뭐 이래저래 뭐 인터뷰도 하고 또 찾는 곳이 촬영도 많죠. 네. 하고 있느라 잘 모시고 있는데 그래도 뭐 우승을 했으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뭐 여기 세 분도 진짜 그 챔피언 결정전 마음 졸이면서 긴장하면서 보셨을 텐데 좀 관전평을 짧게나마 듣고 싶어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번 시즌이 23번째 시즌이었는데 네. 모든 경기 통틀어서 7차전이 제 인생에 남을 최고의 KBL 경기였습니다. 진짜 그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선수의 의지, 표정 하나하나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중계했던 신기성 해설위원님이 부러웠다. 맞아요. 부럽더라고요. 예. 네, 이 정말 농구 선수들이 보여줬던 감동을 그 네. 앞에서 현장에서 해설하셨잖아요. 네. 야, 저 자리 내가 있고 싶더라고요. 네, 그만큼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떠셨어요? 역대급. 역대급. 끝. 진짜 아마 지난번 방송에 제가 이제 그 농구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농구 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7차전 전이었거든요. 네. 아마 7차전 그 제 이야기 혹시나 들으시고 보셨으면은 팬 100% 되셨을 것 같습니다. 7차전인데 연장전. 사실 이거는 만화로 쓰면 욕 먹거든요. 그렇죠. 네. 야, 그렇게 말아 그리면 야, 그 현실성이 없잖아라는 얘기 듣죠. 와, 근데 그렇게까지 버텨낼 수 있는 선수도 참 대단하고. 그러니까요. 예. 체력들도 참. 일단은 KGC 그 우승의 그 순간에 손대범 기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네. 저기 어딘가에 계실 텐데 일단은 KGC 우승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제가 오세근 선수에게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5차전 끝나고 손대범 위원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네. SK 우승하겠다. 그렇죠. 나 진짜 진도를 제출합니까? 나 진짜 오세근 선수한테 보낼게요. 아니. 캡처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5차전 끝나고는 그럴만 했죠. 네네네. 인정하셔서 미안합니다. 그것도 경기 끝나기 전에. 경기 끝나기 전에. 3쿼터 전에. 뭐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친목도 모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애초에 SK 우승을 계속 응원하신 분이에요. 네, 예상하신 분. 응원까지는 아니고. 컨셉에 사로잡혔어요. 컨셉에 사로잡혔어요.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오세근 선수. 이제 좀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7차전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분은 있어도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갈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네, 없었을걸요? 진짜로. 대충 7차전 정도 가면은 사실 한 팀이 되게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7차전은 누가 이기건 간에 한쪽 무너지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네. 물론 저는 KGC를 시즌 전부터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게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합니까? 그렇죠. 연장까지.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11점 앞섰을 때 좀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말 SK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이겨도 이거는 뭐 이상하지 않을 맞아요. 만큼 정말 멋진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그 챔피언 결정전의 면면들 1차전 때부터 한번 살짝 되짚어 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1차전에서는 사실 KGC의 우세를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내줬습니다. 네네. 예, 어땠어요? 그때 팀 분위기는? 저희도 이제 원희 선수랑 김선영 선수를 좀 이렇게 데뷔를 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제 승리를 가져간 SK 선수들 대단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뭐 그와 반대로 정말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시리즈가 길기 때문에 뭐 7차전까지 간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또 차근차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7차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리즈 7차전까지 있으니까 이제 길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차전, 3차전을 내리 KGC가 가져오게 되죠. 네. 예. 그때는 사실 문성곤 선수가 또 김선영 선수를 맡기 시작하면서 네. 약간의 또 에너지를 얻게 됐고 또 오마리 스펠맨 선수가 1차전 때 굉장히 집중을 못했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약간은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죠. 이 내리 2연승을 거뒀습니다. 뭐 오세근 선수 말을 안 한 거는 7차전까지 쭉 꾸준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뭐 2차전, 3차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차전에서는 오세근 선수하고 아반도가 합쳐서 39점, 3차전은 오세근과 스펠맨이 39점. 그만큼 사실 오세근 선수가 이번 KGC의 우승에 있어서 진짜 중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했고 좀 집중을 많이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2, 3차전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기억은 뭔가요? 2, 3차전이요. 2, 3차전.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지금 경기 내용도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네. 근데 1차전을 졌기 때문에 2차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수들이 하나같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근 선수가 이제 2차전에서도 아반도 선수랑 39점 합작했고 3차전은 스펠먼 선수와 39점 합작. 네. 근데 첫 경기를 졌고 2, 3차전을 이겼을 때 이런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고 시리즈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뒤집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약이 물론 7차전도 제일 중요했지만 2, 3차전의 오세근 선수의 활약이 시리즈를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4차전을 다시 내줍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죠? 네. 4차전 때 사실 약간 좀 불안했던 게 SK가 이때부터 변칙을 쓰기 시작했어요. 주전도 바꾸고 또 드롭존을 끌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KGC가 좀 그때 맥없이 지진 않았습니다. 되게 잘하다가 졌는데 그때 분위기가 좀 약간 애매해졌죠. 이상한데 결국 동점이 됐고 네. 이 분위기가 또 5차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네. 사실 왜냐면은 인상공사는 이것만 잡으면 사실 8분 능선을 넘는 상황이죠. 그렇죠. 8분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은 분위기가 경기 전에 들떠 있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좀 허를 찔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차전 이후에 뭐 나눴던 대화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저희 선수들도 5차전을 4차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SK에서 또 그렇게 나올 거라는 것도 예상을 다 하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그랬는데도 마지막에 좀 집중력의 차이 때문에 지게 되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5차전에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잠실에서 경기를 또 원정이었고. 네. 자, 그리고 5차전은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진짜 이게 5차전인지 7차전인지 맞아요. 예, 이게 승부를 결정지는 그냥 끝 경기 같았거든요. 네. 그만큼 양팀 선수들 정말 치열하게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KGC가 승리를 내주고 말았어요. 네. 이쯤에서는 그때 아마 박재민 씨가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7차전까지 못 갈 것 같다. 여기서 이 선수들 모두 아니야. 그거를 대범형이 얘기했어요. 나 그날 안 왔어요. 알았어요. 아니라니까. 여기서 의심했어. 자,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였냐면 경기가 끝나기 전에 이야기를 했고 네. SK가 이기던 KGC가 이기던 5차전을 승리하는 사람은 6차전에서 승부가 결정된다. 맞아요. 그만큼 이 선수들 그치, 치열한 그치. 승부였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게 왜냐하면은 다 쏟아부었는데 지면은 그쵸. 1패 이상의 맞아요. 이게 타격이 있고 특히나 1차전을 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화가 나지만 겁먹진 않아요. 근데 5차전을 만약에 3승 2패로 이제 끌려가는 그러니까 2승 3패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은 화도 나는데 무서워요. 다음 경기 지면 이제 챔피언전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세근 선수도. 진짜 그 5차전 끝나고 나서 이제 분명히 너무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꽤나 지친 타이밍이었을 텐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육체를 지배했다 이런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정신력을 갖고 뛰었던 것 같고요. 근데 6차전도 진짜 근데 그때는 너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해서 그런지 저희가 3쿼터까지 15점 정도 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그거를 예, 6차전에서 4쿼터에서만 30점 넣었을 거예요. 네. 와. 그게 저희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KGC의 힘이 아직 있구나. 야, 그때 생각을 6차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원고를 보니까 6차전에서 시투를 이제 오세근 선수 아들 지훈 군이 네. 했다고 하네요. 네. 아마 더 질 수 없는 이유가 컸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그 이제 작전을 이제 듣고 있어서 시투하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네. 이제 관중들 이제 함성 소리 듣고 얘가 넣었구나.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또 힘이 났던 부분도 있고 네. 또 잘 6차전 마무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들한테 잘했다, 너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네. 근데 진짜 그날 경기 되짚어 보면은 3쿼터까지만 해도 이 승부 끝났구나. 그렇죠. 오늘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겠다 싶었는데 설마 예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수들도 의심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일단 오세근 선수가 팀 내에서도 선배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벤치에서 희종형이 좀 이제 선수들을 좀 다 잡아줬고 이제 그걸 토대로 저도 이제 경기 중에 이제 코트장에서 이제 어린 선수들 좀 다독거렸고 또 멀루 선수도 큰 도움이 돼서 되게 중요한 경기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6차전 끝난 6차전 때 그 세리머니 하실 때 제가 네네. 오세근 선수 세리머니 기억에 남는 게 루키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크게 세리머니 했던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분위기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6차전 KGC가 다시 잡아오면서 3승 3패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7차전만을 남겨두게 됐었는데요. 14년 만에 챔프전 7차전에 두 팀의 명승부가 이어졌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대단했던 7차전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물론 한상원의 스포츠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수요일 저녁에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울어버린 14년 만에 7차전 면장 승부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린 챔피언 결정전 MVP KGC 인삼공사의 오세근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대범 농구 전문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결정의 순간 챔피언 결정전 7차전으로 가볼까요? 먼저 그 기자이자 해설위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농구를 사랑하는 농구 팬인 세 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팬으로서의 이 7차전 어땠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죠. 그때 보통 경기 끝나고 하프타임 때 경기 전반이 끝나 하프타임 때 체육관 뒤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요. 네. 관계자, 기자분들, 뭐 구단 사람들. 근데 보통 그렇게 모이면은 막 떠들썩하게 놀고 얘기도 하는데 그날은 다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이 빠져가지고 후반전 예상이고 뭐고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다들 네. 진이 빠져가지고 그 정도로 다들 긴장하고 있었고 네. 어떤 말도 쉽게 할 수 없고 부정탈까봐 뭐 그런 이유도 있겠고 되게 긴장해서 본 게 있어요. 끝나자마자 다들 진이 빠져가지고 어떠셨습니까, 다른 분들?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아들이 이제 축구 매니아거든요. 아. 그 농구를 잘 안 봐요. 불효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빨리 이제 뭐 축구를 없어던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일어서서 보니까 일어서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긴장돼서? 아들도 이제 신기해서 그렇게 보다가 같이 끝까지 봤어요. 오. 네, 그래서 마지막 두 쿼터 연장을 끝까지 아들과 본 유일한 경기여서 더 기억에 남고 뭐 선수들의 이런 노력이 전해져서 이제 감동스러웠어요. 맞아요. 네. 네.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KBL이라는 리그의 성숙함이 이제 돋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양희종 선수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양희종 선수가 마지막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클럽맨으로서 팀 캡틴이고 어쨌거나 부상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코트에 넣어주는 그 드라마. 그러니까 결국 스토리잖아요. 네네. 결국은 KGC라고 하는 구단이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결국 그 장면들과 그 유산이 남는 건데 그 유산을 어쨌거나 만들어냈다. 이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졌다. 이거만큼은 KBL이 이제는 진짜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 이런 역사, 이런 깊이 있는 이 무게감들이 이제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리그가 너무 재밌어요. 요즘. 네, 진짜 이번 시즌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도 예, OTT도 있겠다. 뭐 진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뭐 이 비단 이 세 분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 보신 농구 팬 분들이라면 다 똑같은 감정,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텐데 그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어땠을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오세근 선수 어떠셨어요? 7차전에 뭐 저희가 조금 앞서가는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느낌도 괜찮았고 선수들이 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한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미친 선수가 하나 있어갖고 김선영 선수. 네. 힘들게 했는데 저 이제 1분 정도 남겨놓고 4점 차 됐을 때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뭐 다행히 이제 따라가서 연장까지 가게 됐고 연장전에서 이제 또 드라마를 썼는데 정말 뛰는 내내 정말 힘들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한테 고생했다는 스스로에게? 말을 네.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지금 저도 좀 생각이 나네요. 진짜 고생 많이 이번에 맞아요. 그렇게 막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7차전 정도 됐으면 진짜 서로 그 패를 다 내 보였을 거고. 다 알죠, 이제. 예. 어떻게 나올 것이다. 뭘 조심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하자라는 뭐 여러 가지 전략 작전들이 다 나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GC 인삼공사에서 7차전 이렇게 가자. 좀 이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는 물론 그 전에도 공격이 좀 잘 안 됐을 때도 있었는데 저희는 수비를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스페맨 선수가 원희 선수한테 너무 득점을 많이 주고 좀 안일한 모습을 보여서 희종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이렇게 질타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자기도 잘 받아들이고 해서 했던 게 이제 그런 수비에 좀 나타났던 것 같고 이제 원희 선수를 잘 막고 이제 스페맨 선수가 공격에서도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진짜 그 마지막 그 순간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넉점 차 되는 1분 남겨놓고 그 상황을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했거든요. 91대 87로 예. 벌어졌던 상황이었는데 그 타임아웃 이후에 두 골이 연달아 나왔어요. 네. 다행히. 그때 스펠맨의 덩크 그리고 오세근 선수의 인사이드 골밑슛. 자 그걸로 동점이 됐었죠. 네. 그 순간에 이제 스페맨 덩크 딱 그 터졌을 때 그 팀 내 분위기는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네. 근데 뭐 일단 그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감독님께서 작전 타임에 저한테 포스트업 한번 해볼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그래도 투맨 게임을 해서 좀 나오는 파생된 공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마침 그게 준영이가 또 패스를 잘 넣어줘서 네네. 그런 득점이 나와서 뭐 작전이 너무 완벽하게 통했고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세근 선수의 골밑슛까지 터지면서 이제 승부가 연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딱 그 연장이 결정되는 순간 좀 선수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저기서 또 5분 더 뛰라고 한 시즌 내내 뛰고 네. 또 승패가 갈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와 그때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발에 약간 물집 비슷하게 잡혀서 네.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네. 진짜 이게 5분 안에 이제 경기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마지막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연장전 종료 30여 초가 남았을 때 오세근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허일영 선수의 파울 다이어트 2개를 얻었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기분이? 아니 딱 그 준영이가 거기서 페이드웨이를 쏘는데 이제 옆에를 맞았어요. 근데 딱 공이 그쪽으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아마 SK 선수들이 한 4명 있었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골 네네. 밑에. 딱 잡는 순간 이건 그냥 무조건 뺏기지만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잡고 있었는데 다행히 파울이 나오면서 그렇죠. 자유투를 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제 벤치에서 지켜보던 양희종 선수가 눈물을 터뜨린 순간이. 예. 혹시 그때 알고 계셨어요? 양희종 선수가 울고 있다는 거? 아니요, 저는 이제 자유투를 쏴야 되는데. 근데 자유투 처음에 딱 들어가고 나서 두 번째도 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양희종 선수 아까 뭐 저희가 방송 전에는 간단하게 말씀 나눴습니다만 양희종 선수의 눈물도 참 많이 회자가 됐어요. 네. 예. 벌써부터 울고 있나 저 아저씨가 그 얘기도 기자석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예. 너무 빨리 우는 거 아니야? 막. 왜냐면 경기가 종료되기 전이니까 보통은 이제 우승 빰 하면서 팡파레 터지고 이것저것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울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나오는 게 많은데 그리고 하필이면 먼로 선수 품에 안겨서 울겠어가지고 그림이 참 묘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농구 인생 선수 인생 마지막 몇 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그 몇 초에 또 이제 경기 좀 잠깐 멈춰 있고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미안함과 고마움과 그쵸.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세근 선수에게도 뭐 아마 그 본인의 농구 인생 총 커리어를 통틀어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시즌이었다 혹은 승부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최우선 같습니다. 이런 경기를 해본 적도 없고 네. 솔직히 말하면 다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진이 빠졌죠. 네. 예. 너무 다들 고생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때보다 값진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 승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K 선수들한테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예. 양 팀 다 오세훈 선수가 계속 하는 얘기가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던 정말 치열한 승부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딱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세리머니 하는 동안에 저는 SK 라커 먼저 갔었는데 네. 김선영 선수랑 마주쳤을 때 다 쏟아내가지고 후회하는 거 없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네. 네. 정말 양 팀 다 그렇게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승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오세훈 선수 개인 이야기 잘 못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은 FA 자격을 얻게 되셨죠. 네네. 혹시 뭐 이제 스포츠 팬들을 위해서 뭐 마음에 두고 있는 선택이 있다면 어떤 건지 넌지시 알려줄 수가 있나요? 뭐 댓글에 이제 예. 팬분들이 안양에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뭐 아직 이제 시작이 계약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픈 마인드로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히 좋은 준비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농구 팬들 그리고 KGC의 팬들 오세근 선수의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이번 시리즈 치르면서 너무 많은 응원과 함성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뭐 시즌은 이제 또 계속 되니까 농구 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 더 열심히 힘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승? 내년에도 어떤 팀일지 모르니까. 아 어떤 팀을 가? 네, 어떤 팀일지 모르니까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에도 꼭 한번 저희 스포츠에서 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즌에도 오세근 선수의 활약을 응원하면서 오세근 선수와 함께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손대범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